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할 정혜식입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또는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추천해 주셔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잘 오셨습니다. 사회성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행복도 커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4주간 4회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는 강의를 10년 넘게 했고 사회성이 괜찮다는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 소개를 저 스스로 조금 부끄럽지만 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인사를 잘했을 때 칭찬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인사를 잘하는 편이고, 물론 아주 가끔 인사를 할 용기가 안 나거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먼저 다가가려다 보니 인사를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좀 화면에 작게 보이시죠? 다음 주 2차 시간부터는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만날 거니까 그때 화면에서 저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하는 말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앞에 상대방이 있을 때 제가 안 웃고 무표정으로 있으면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는데 합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합창 연습을 할 기회가 있는데요. 연습할 때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연습합니다.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도 웬만해서는 딴짓하지 않고 떠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잘 듣다 보면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진짜 좋고 행복합니다. 듣다 보면 막 충고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일단 꾹 참고 되도록이면 충고처럼 들리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예 충고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저 스스로 칭찬하면서 소개해 봤습니다. 아주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거리를 찾는 게 정말 쉽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과제 나갑니다. 우리 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요,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자신감 있게 생각해야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씩 자기를 칭찬할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 전에 혹은 문득문득, 아, 나 이거 잘했다. 아, 나 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메모를 해 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은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칭찬은요, 아주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동과 생각에서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 오늘 늦잠을 자지 않고 지각하지 않았다. 나 오늘 좀 일찍 잠들게 됐다. 뭐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하지 않고, 그것도 뭐 자기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죠? 수업 시간에 오늘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었다. 뭐 하기 싫었지만 빼먹지 않고 오늘도 운동을 했다. 저녁을 먹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설거지를 했다. 아주 소소하지만 나를 돌아봤을 때 꽤 기특하고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기록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주 화상에서 만나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십시오. 자, 우리 수업 첫 화면에 어떤 말이 쓰여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회성이 좋아지면 행복도 커진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성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긍정의 심리학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요, 사회성이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특이한 점이 바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사회성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떠난 사회적인 고립은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고 왜 느끼는지에 관해서 30년간 연구한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폭넓게 인간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친구, 동생, 언니, 오빠, 선배와 후배, 직장 상사, 부모님, 선생님 등등 아는 관계로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량도 잘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공간에는 늘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역량이 더 빛을 발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은 친구가 많은 걸까요? 금방 잘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친구가 많아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금방 친해지는 건 잘해도요, 오래 사귀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일단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시작되면 유지해 가야 하는데 이때 친해지면요,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해 갈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거치려면 먼저 시작 단계에서는 관계를 맺고자 인사하고 다가가야 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기에도 꺼림직하지 않고 서로 공유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도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는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사실 집중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상황을 설득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경청해 가고 다르지만 서로를 믿을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모두를 잘 거쳐 나갈 때 우리는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귀는 건 잘해도 관계를 유지 못하는 사람. 한 번 친해지면 오래 가지만 시작을 잘 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잘 지내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는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사회성을 키워나가 봅시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말은 쉬운데 사실 정말 어렵지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면요, 먼저 나의 입장과 감정도 잘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입장만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있고요. 감정을 공감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의 질서와 상호 간의 예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지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장, 내 상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의 나의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 상호 간의 예절과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겠지요.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충돌을 하면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참 어려워져요.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 역시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표현 역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공감, 감정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감을 하려면 먼저 나의 감정도 잘 읽어야 하겠죠.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창피할 때 느끼는 감정을 내가 알 때 상대방이 창피하고 화가 나고 슬퍼할 때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지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소중한 이 감정, 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느껴야 할 감정과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나와 상대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의 감정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그것만은 안 되겠죠. 모든 감정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진단해주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실망했다, 속상하다, 그립다, 후련하다 등으로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을 모른 채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그걸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런 감정이 여과 없이 마구 표출되면요.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어떻게, 언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알게 되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오히려 좀 존중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 너 그건 오바다. 잘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상대방,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노력해 갈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관계는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사회성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력할 때 그건 역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시간 화상 강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 각자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는 날짜가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서로 모두 함께 만나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2회차는요.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이때는요. 우리가 같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 관계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또 당일날 물어보면 생각이 막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확정이 되면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단톡방으로 우리가 실시간 화상 강의로 만날 줌 계정을 보내드릴 텐데 그때 제게 개인 카톡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익명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다양할수록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혹은 오해가 생겼을 때, 등등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친구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제 화상으로는 두 번째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만남이 되겠죠. 6월 22일에는요, 시간대가 달라집니다. 오전 11시에 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공공장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과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잘 몰라서 또 고민이신 분들 혹은 그것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서관 혹은 카페, 공원, 다양한 공공장소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때는 나와 상대방,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언어거든요. 이 언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이 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혹은 글, 그 언어 혹은 보여지는 언어, 비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 혹은 나의 톤 등등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는 도구들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의 영역이 정말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전달을 해야 하고 그거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소수로 만나서 진행이 되는 강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든 혹은 줌으로 할 때도 채팅창이 있는데 그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역량 안에서 최대한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런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물론 가이드라인, 어떤 매뉴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황마다, 상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해결책, 대안을 가지고 다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너무 넘기지 않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들고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회성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화상으로 참여하실 때는요. 반드시 비디오와 오디오를 꼭 켜놓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강의지 일방적으로 듣고 정보를 알고 암기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이 같이 들려올 때 더 잘 공감하고 공유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상황을 잘 세팅하셔서 그때 와서 뭐 저는 비디오가 안 돼요, 오디오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참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과제가 뭐가 있었죠? 제가 쑥스럽지만 저의 소개를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 매일매일 하나씩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기록하시고 모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거는 아마도 6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은 칭찬이 쌓이겠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에 잊으실 수도 있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살짝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어가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집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에게도 집중하는 시간을 6월 한 달 같이 잘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정말 이 시간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